네, 안녕하세요. 박노석입니다. 저 응용수리학 지금부터 계속 이제 한 학기 동안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많이 힘드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여러분들 꾸준히 좀 수업을 진행을 동영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이 강의를 할 때 한 학기 동안 될 줄 모르고 여러분들 그 9장 우리 지하수 흐름까지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었는데 10장을 조금 진도를 저희들이 나갔었죠. 근데 10장부터가 원래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그 진도였어요. 근데 중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하수 흐름 이후에 그 저기 수업의 진도를 좀 맞추다 보니까 우리 하천유사 및 안전설계 10장은 좀 중복되는 개념이 있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뭐 배운 거 한 번 더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그 수업에 잘 임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많이 힘들어도 코로나19 사태 잘 이겨냅시다. 10장 하천유사 및 안전설계. 자, 우리 이제 서론에 먼저 하천 유사로는 이제 하천에 보면 우리 참고로 예를 들다 보면 우리 남강에 가면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에 보면 많은 새사들, 가는 모래들이 이제 그 물과 같이 이렇게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퇴적도 되고 침식도 되는데 하천 유사로는 하천에서 유사의 침식, 즉 깎여나가는 부분,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송되는 것들, 그 다음에 퇴적되는 것을 다루는 학문입니다. 근데 유사가 이렇게 하천에서 유흐를 유자에 모래사자를 쓰면 얘네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의 속도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바람에 대해서 물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바람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력, 많게는 빙하 등이 포함이 되지만 토목공학에서는 주로 강우 비 오는 것들하고 그 다음에 물이 흘러가서 어떤 포인트, 그러니까 그 런오프 되는 포인트를 지나가는 그 유출과 같은 물에 의한 힘을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지형학은 하천 및 하천 시스템의 형태를 다룹니다. 나중에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천의 연대적 분류를 보시면은 이제 하천을 이렇게 딱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무슨 뭐 노년기다 혹은 장년기다 혹은 유년기다라고 해서 하천도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유년기 하천은 초기 상태의 하천이 흐르는 물에 의해서 지구 표면에서 처음 형성됐어요. 그래서 V자 형태를 이뤄요. 그러니까 하상이 좁아. 하상이라는 게 그 밑에 있는 바닥이 좁아요. 그래서 V자 형태를 이루고 매우 불규칙하고 파쇄된 침식하고 비침식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장년기 하천은 계곡이 좀 더 넓어져요. 하천의 형상이 어떻게 돼 있어? U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노년기 하천은 침식이 지속되고, 침식이 지속된다는 말은 또 퇴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천 유역이 넓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나 아니면 유럽에 있는 세네갈 같은 경우에는 되게 하폭이 좁고 깊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하폭이 넓고 그 다음에 그 수위가 조금 낮은 걸 알고 하상이 되게 넓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속도 느리죠. 하천의 유역이 넓어지고 하천의 경사가 되게 완만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하천은 노년기에 속합니다. 일례로 한강 같은 경우에는 좁게는 500m에서부터 넓게는 2km까지 하폭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 특이하죠. 자, 우리 하천의 형태 및 분류를 보시면은 하도의 형태는 직선하도, 우리 직선하도 이렇게 생겼죠, 그죠? 거의 직선이에요. 그 다음에 사행하도, 이런 걸 사행하더라고요. 이 사자를 보통은 저는 뱀사자라고 생각해요. 뱀처럼 구불렁구불렁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망상하도라는 말은 네트워크, 이게 망이라는 말이 여러분 그 축구 골대에 했던 그 축구망, 망상하도 및 이들의 조합된 형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망상하도를 보면 이 여의도나 아니면 그런 섬처럼 이렇게 이렇게 쌓여있는 퇴적된 부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망상하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사주라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 모래 기둥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쌓여져 있죠. 이것도 사주. 그죠? 요 처리할 때 이쪽에 요 할 때 들어가는 부분, 그죠? 이것도 요곡 사주.
이것도 요곡사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망상하도, 직선하도, 사행하도라고 나눠줄 수 있습니다. 자, 대충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직선하도를 먼저 알아봅시다. 직선하도. 그림을 되게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선하도는 하도가 망곡된 경로를 따르지 않는 하도로 정의된다. 직선하도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실제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해 그 거리. 자, 그 거리가 분모로 오고요. 실제 거리가 분자로 가요. 그래서 망곡도는 그림에서 보다시피 하도의 상하류 두 시점 간의 최심하상에 따른 거리와 직선 거리의 비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로 하상을 따랐던 거리가 분자로 오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을 연결했을 때 직선 거리가 분모로 왔을 때의 그 비를 우리는 망곡도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하도 및 사행하도를 구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데, 자, 망곡도는 완전 직선하도인 경우에는 1, 그죠? 1.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값으로 변하게 되는데, 사행하도와 직선하도의 구분은 보통 망곡도가 1.5보다 높으면은 사행하도, 그 다음에 1.5보다 낮으면은 직선하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1.5라는 기준은 별표 하나 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사행하도는 교대 반복되는 망곡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교포사주, 그 다음에 우리 중간 사주, 사주라고 그래요. 모래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사주가 다른 게 아니라. 자, 사행하도는 망곡부의 1년의 깊이의 우리 소라고 하니까 좀 근데 풀 하면 알죠. 좀 웅덩이가 형성되고 망곡부 사이의 비교적 짧은 직선 구간에는 얕은 하도 크로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웅덩이 부분은 삼각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망곡부 안쪽에 요곡사주가 형성이 됩니다. 자, 이게 웅덩이 부분은 삼각형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삼각형이 어떻게 삼각형이냐? 이게 삼각형이라 이거지. 이게 삼각형이지, 그죠? 이게 삼각형이죠, 삼각형. 이게 삼각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삼각주 평야 합으로 강의 바다와 만날 때 보면은 삼각주 평야라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보면은 맥에서 생기는 이런 평야는 바다에서 올라온 유기물에 의해 가지고 비옥한 땅을 가지기 때문에 논농소가 잘 이루어져. 이 삼각형으로 생기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웅덩이 부분은 삼각형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망곡부 안쪽에는 요곡사주가 있다. 자, 요곡사주. 이게 뭐냐면 이게 요곡사주예요. 이거는 직선 구간에 생기는 것들은 교호사주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생기는 게 우리 이제 뭐죠? 우리 요곡사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네. 자, 이제 망상하도에 망상하도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중간에 모래성들이 생겨져 있다. 그래서 그물망처럼 생겨져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단일사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폭을 중심으로 사주가 하나만 있을 때, 섬이 하나만 있을 때를 단일사주 및 섬이라고 하고, 하폭에 따라서 여러 개의 사주가 있을 때는 다중사주 및 섬이라고 합니다. 자, 망상하도는 일반적으로 하도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노년기 하천에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형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불안정한 제방을 가지고 있고 퇴적된 모래성 주위에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경사가 급하고 얕은 흐름들이 반복되면서 생긴다. 망상하도는 불안정하며 하도의 배치가 급격하게 변해요. 이게 언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올 때 되면 사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또 생겼다가 없어지고 없어졌다가 생기고 하는 것들을 반복해요. 그래서 불안정하다는 말을 씁니다. 자, 하도의 배치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철, 이제 봄철 되면은 포크레인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긁어내죠.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천의 통수 단면적을 교란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야지 우리 6월달이나 아니면 7월달에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 되면은 물이 흘러갈 때 이 통수 단면에 어떤 교란을 막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목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 하도의 배치가 급격하게 변하고 많은 양의 유서를 운반하여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홈수 누리면서도 넓고 얕은 흐름이 형성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힘들어서 정비를 한다라는 거죠. 정비를 합니다. 자, 우리 이제 하천을 우리 시스템이라는 말은 프로세스, 유닛 프로세스의 연결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안정을 찾고 또 불안정해지고 안정을 찾는 걸 저희들은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써요. 많은 수의 하천들이 긴 구간에 걸쳐 계략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하천 구간을 지질 분야에서는 평형, 우리 이퀄리브리엄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이제 구조역학 쪽에서 보면은 그 다음에 공학 분야에서는 안정 하천이라고 한다. 자, 하지만 상당수의 하천들은 하상이 활발하게 침식되거나 투적되는 긴 구간을 가지고 있다. 아까 묘곡사주도 생기고요. 그 다음 교사주도 생기고 더 발전하게 되면 망상 하천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러한 섬들이 생겼다. 그 다음에 소멸됐다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천의 수리학적 특성지의 하천 시스템의 변화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이제 써놨는데 1번부터 6번을 외우지는 않더라도 한 줄 한 줄 상식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흐름의 수심 Y는 유량 Q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그죠? 우리 사각형 하천이라고 생각하면은 Q는 AV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A가 커짐으로 직접적으로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하도폭 B는 유량 Q와 유사량 QS와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즉 하도폭이 넓으면 흘러가는 유량도 많아지고 그 유량에 의해서 쓸려서 가는 유사의 양도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하도폭 및 수심의 B를 B 나누기 Y로 나타낸다. 이걸 하상계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하상계수는 커요. 우리나라의 하상계수는 크다. 즉 그 말은 노년기 하천의 하상계수는 크다. 하상계수가 수심이 밑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하도폭이 분자로 가 있는 쪽을 하상계수라고 한다. 하도의 형상을 유사의 QS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도 경사 S는 슬로프는 우리 스키 탈 때 우리 경사를 슬로프라고 하죠. 유량 Q와 반비례하고 유사량 QS 및 입자 크기 DPT에 직접적으로 비례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곡도 배웠죠. 만곡도는 직선거리분의 그 다음에 그 패스 라인을 위해 분모로 뒀을 때는 계곡의 경사와 직접적으로 비례하고 유사량 QS와 반비례한다. 자, QS는 S를 우리 샌드라고 합시다. 우리 저기 아까 우리 하천의 그 유사를 얘기할 때 저희 플루벌 이제 세디멘테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세디멘테이션 혹은 샌드라고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사량 QS의 이성은 하천 강도 타우 S 타우 0 곱하기 U. 여기서 하천 강도라는 말은 타우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배워왔던 대로 전단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단 응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U는 흐름 방향의 유속을 얘기를 합니다. 및 미세 입자의 농도, concentration of finite sedimentation, sand, finite material. 요즘 우리 fine이라는 말이 I'm fine 이런 말도 있지만 fine이라는 말이 아주 작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래서 미세 입자라고 하면 fine particle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농도라고 했으니까 concentration of fine particle에 직접 관계가 있고 하상물질을 뜨면은 우리 투지 시간에 배웠죠. DPT의 친강 직경과 반비례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의 관계식을 우리 하나의 식으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이거는 이퀄은 아니고 똑같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 정도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모르는 걸 우리가 식을 외울 때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식이라는 거는 외우면 그 값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값이 뭔지를. 그냥 식을 F는 MA는 알아. E는 MC의 제곱 이거 알아. 근데 F는 뭐예요? F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force. M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량. A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속도. E는 뭐를 얘기해요? 에너지. M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mass, 질량. C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속도를 우리 C라고 얘기해요. 이것처럼 앞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관계를 이제 난 알고 있어. 근데 식으로 얘기하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죠. 자, 우리 QS는 유사의 이송량. 그 다음에 제가 아까 타우 제로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타우 제로? 타우 제로는 전단 응력. 그 다음에 U는 유소. 그 다음에 B는 하포. CF는 미세 입자의 농도. D50는 우리 D50 알죠? 네. 입자의 입경. 자, 요렇게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감마는 단위 중량, Y는 수심, S는 슬로프, 그죠? 그 다음 하상의 경사, 이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식을 이해를 하면 앞에 있는 1번부터 6번까지의 관계식을 다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감마 단위 중량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미세 입자의 농도를 침강 직경에 포함시키면 유리한 경사 및 유세량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흐르는 물의 유량 곱하기 슬로프는 유사 입자의 이송량 곱하기 dpt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식이 어려우면 요식 정도는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댐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우리 난강댐을 참고로 얘기를 하다 보면 난강댐에 가보면 그만큼 퇴적이 이렇게 쌓여요, 그죠? 근데 수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애들이 이렇게 이렇게 파이게 되죠. 이렇게 화상들이 이렇게 파서 저기들 우리나 난강댐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뭘 뒀어요? 조정지댐이나 보조댐을 둬가지고 여기 물을 열었을 때 이 에너지들을 저감하고 감소하는 그런 구조물들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상의 형태. 하상의 형태는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다른 건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는 않아요. 이런 정의들이. 왜냐하면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어떤 거는 사변이라고 어떤 것들은 사주라고 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요곡사주라고 하죠. 요곡사주.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서로 반대편에 서로 왔다 갔다 있는 것들은 교고사주라고 해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사련이라고 해요. 사련. 이거 어디서 보시냐면은 그 올갱이 잡을 때 하천에 가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보이죠. 근데 이게 발달하면은 사구가 돼요. 그러니까 언덕처럼 이렇게 사구가 돼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자, 하상 형상. 하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 가장 큰 입자의 크기보다 크게 하상이 불규칙하게 변동이 있으면 특정 하상 형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편평하상 플랜이죠. 하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 가장 큰 입자의 크기보다 작게 하상이 불규칙하게 변동되면 편평하상이라고 하다. 하상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 중 가장 큰 입자의 크기보다 크면은 편평하상이 아니야. 대신에 그보다 작게 하상이 변동하면은 그거는 편평하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련, 사련은 잔물결 형태의 하상으로 길이가 약 몇 미터 이내, 몇 미터가 아니고 몇 센치 이내의 높이에 이제 책에 내가 100개다 보니까 잘못했네요. 이내 크기로 이루고 있다. 자, 사련은 조방향, 즉 흐름 방향으로 상류부가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고 하류부가 급한 경사를 가진 삼각형형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게 오래 실수했는지 보통은 제가 잘 표시를 하는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미터인지 몇 센치인지 자, 여기 센치 되죠. 30cm 이내, 요것도 약 30cm 이내라고 페이지 37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cm 이내, 30cm 이내의 높이가 30cm 길이가 하상으로 길이가 약 30cm 이내고 높이가 약 5cm 이내의 크기로 이루고 있다. 그걸 사련이라고 합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사주는 하천의 폭과 같거나 큰 길이를 가지고 있으며 높이는 사주를 형성하는 흐름의 평균 깊이와 비슷하다. 사주에는 요곡 사주, 우리 여기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잘 놀기도 하죠. 그 다음에 교고 사주, 그 다음에 횡사주, 완전히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리고 지류사주가 있다라는 거죠. 사련이 많이 발달하게 되면은 이게 사주가 생기는 것, 사주가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사구, 사구는 사련보다 크지만 사주보다 작은 하상의 형태로 편면의 형태가 수면의 형태와 반대이다. 사구의 길이가 보통 수면 융숭 끌어오르는 거, 수면의 융숭 올라가는 거의 간격과 비슷하며 종방향 형상은 상류 쪽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하류 쪽이 약 40에서 48도 정도의 경사를 가진 삼각형 모양이다. 자, 중요한 건 중요하진 않아요. 사구는 사련보다 크지만 사주보다는 작아요. 그래서 사구가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수면에 나오질 않아. 사주는 수면 위로 밖에 나와 있어요. 요거는 수면 위에 나오질 않아. 자, 그 다음에 천이사구. 천이사구는 사구의 배율이 규칙적이지 않고 진폭이 비교적 작고 평평한 지점을 포함하고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역사구는 사실 내가 잘 보지는 못했는데, 역사구는 단일 또는 연속적으로 형성되며 하상 형태와 수면 형태의 위상이 같다. 역사구는 종방향 형상은 흐름 및 유사의 특성에 따라서 삼각형에서 사인 곡선 형태로 다양하게 변한다. 그 다음에 수채미소는 높은 유속과 많은 유사량을 나타내는 비교적 경사가 급한 지점에서 나타난다. 자, 여러분들 그림이 이 책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저도 역사구하고 수채미소를 잘 보지 못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자, 우리 사련 대충 뭔지 아시죠? 평평하상. 자, 우리 그 다음에 사련을 포함한 사구, 그죠? 사련을 포함한 사구. 그 다음에 역사구. 얘가 역사구가 뭐냐 하면 요거랑 비슷한데 수면이 높아지면 살짝 올라오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사구 올라가 있죠? 사구 언덕 이게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사구 비슷하게 올라가 있죠? 갑자기 올라가면은 이것도 비슷하게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천이사구, 그 다음에 수투화소. 그러니까 그림으로는 알 수 없는데 정의가 중요하진 않아요. 대신에 사련, 그 다음에 사구, 그 다음에 사주 이런 것들에서 사련과 사구가 발전하면은 사주가 된다라는 것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쪽 두 개는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의 특성은 한 번에 몰아붙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